반갑습니다.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커피 아메리카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세팅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카페 오픈을 하시고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커피를 맛보고 커피의 분쇄 입자의 굵기를 조절하고, 아니면 추출되는 시간이나 추출되는 양,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이게 관능적으로 개인의 입맛에 의해서 의존해서 할 때도 있고요. 농도계를 이용해서 TDS 수치를 재고 우리가 판매하는 음료의 농도를 재해서 추출을 종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TDS가 없는 분들은 보통 오픈을 할 때 사장님이 직접 하시거나 능숙한 바리스타 팀장이나 이런 직원들, 아니면은 여러 명의 직원분들이 먹어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농도계가 있으면은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보고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직원들의 입맛에 의존하다니까 편차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데, 에스프레소를 잡을 것이냐 아메리카노를 잡을 것이냐 하시면 사실 매장마다 다 상이해요. 에스프레소가 재료의 기본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잡아야 된다, 에스프레소가 맛이 있어야 아메리카노가 맛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고 싶은 메뉴나 그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메뉴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떼가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고 싶거나 라떼가 유명한 집이 되고 싶거나 이게 정말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라떼를 맛보고 라떼에다가 넣고 에스프레소의 추출량을 맞춰야겠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SNS나 마케팅을 할 때나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주로 라떼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집은 라떼를 만들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라떼에다 세팅을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아메리카노가 맛이 있고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아메리카노에다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매장이다 보니까 에스프레소의 맛도 중요하고 재료에 다른 음료의 부재료로 들어가니까 중요하긴 한데, 저는 아메리카노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아이스가 많이 팔리는 시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샷을 넣어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평가를 해서 에스프레소 수출을 정해요.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많이 팔리는 계절, 지금 조금 추워지는 이런 시기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메리카노의 농도를 재요. 수율은 사실상 커피를 추출하고 나서 원재료를 이미 뽑아왔기 때문에 크게 내가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 아메리카노의 용도, 첨수되는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농도가 됐을 때는 소비자는 수율보다는 농도에 더 가장 민감하게 맛의 긍부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우리가 원하는 농도, 우리 아메리카노의 농도가 요 정도 되면 추출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매하는 근거를 잡습니다. 그래서 주로 웬만하면 크게 그 세팅이 많이 바뀔 일은 많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콩을 매일같이 같은 그라인더에 같은 콩을 쓰고 계절이나 날씨가 조금 바뀔 때마다 오랫동안 능숙한 직원들이 조금씩 바꿔주기는 하는데, 콩이 쇠로 바뀌거나 저희한테 세팅이 가장 크게 바뀌는 시점은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아니면 로스팅 데이가 확 달라졌을 그 시점에만 조금 정도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조차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잡을지 아메리카노로 잡을지 라떼로 잡을지는 매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잡으셔야 되고, 에스프레소가 무조건 맛있어야 하신다는 분들은 에스프레소로 잡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아메리카노로 세팅을 잡아놨는데 에스프레소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아메리카노로 잡아져 있는 세팅을 놓고
거기서 무게를 따로 측정을 해서 수동 추출로 추출을 해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추출해서 나가는 정도로 해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사실상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가이드를 만들어 놨고요. 또 어떠한 매장들은 그 추출 버튼이 한 2개 정도에서 4개 정도의 여유분이 있잖아요. 내가 수동으로 무조건 추출을 했다가 추출을 종료했다가 이런 것들을 한 버튼으로 쓰지 않는다면, 저울까지 이용해서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플로메타 입력을 해놓고 1번 내지 2번 이렇게 번호를 눌러서 이 번호 추출 버튼만 눌러가지고 추출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남는 버튼들에다가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사용할 때 쓸만한 샷들의 추출 길이, 추출량을 그걸로 좀 달리 정해서 맛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수월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매장에 가서 세팅을 도와드리는 경우에 이렇게 세팅 값을 다르게 잡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님들이나 사업주의 편의나 니즈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추출했던 라떼가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아메리카노 이렇게 추출한 게 더 맛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추출량만 달리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출량을 달리 버튼을 눌러 놓지만 그라인더를 여러 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그라인더에 따라서 추출량이 달라질 테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렇게 버튼을 다르게 하시거나 도식량을 달리 하면서 다른 메뉴에는 추출량을 달리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도식량에 맞추어서 세팅 번호를 하나 더 해드립니다. 그래서 버튼은 4개가 정도 있으니까 그 4개를 나누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간단한 팁이니까 메뉴 하실 때마다 추출을 다르게 해야 된다면 번호를 좀 적극적으로, 플로메타 들어가는 추출 버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아침에 세팅하실 때도 주로 판매되는 메뉴에다가 맞추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